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벨업의 CTO로 일하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Paving the Road to AI-Powered World라는 주제로 백엔드 AI의 기술 로드맵과 또 저희의 이제 개발팀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저희의 이제 주요 기술 혁신, 그러니까 백엔드 AI를 그동안 개발해 오면서 저희가 어떠한 이제 핵심 기술들을 개발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백엔드 AI를 가지고 어떻게 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인지 기술 로드맵을 기존의 이제 간략한 역사와 함께 소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의 개발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인턴이나 신입분들 오시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오픈소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레벨업의 고객들께서는 이제 뭐 저희의 이제 희망 사항은 항상 이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것만 보고 사시도록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컴퓨터 시스템, GPU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밑에는 사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모토는 여러분께서는 AI 개발, 모델 개발에만 집중을 하시고 저희는 그 밑에 필요한 온갖 잡다한 더러운 일들을 다 도와드리겠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 회사를 만들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현실을 보게 되면 MLOps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뭐 만드는 과정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로 가져가서 서비스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버전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은 힘든 디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백엔드 AI라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도 고객분들이 무사히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AI에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만들어 온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GPU 가상화 기술이 있는데요. 이번 발표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의 특허가 등록이 된 기술이고, 기술의 내용은 하나의 물리적 GPU 장치를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각자 독립된 영역으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의 물리 GPU를 여러 컨테이너가 각자 내가 이렇게 나누어진 조그만 크기의 GPU를 독립적으로 가진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나 쿠다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그런 기존 코드를 전혀 변경할 필요 없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미 존재하는 GPU 가상화 기술들하고 다르게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시점에 바로바로 할당량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볼레타일하고 바로 온디맨드로 내가 자원을 그때그때 할당하고 해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쉽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백엔드 AI라는 제품의 가장 핵심 기술로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컨테이너 환경을 조합하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현재 이제 미국, 한국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컨테이너들은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대로 띄우는 형태로만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서 동작하는 사용자의 계산 프로그램들을 이제 자원을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GPU 같은 정보를 이제 호스트하고 주고받으면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자원 제약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내부에 이제 심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타겟 컨테이너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호스트 노드의 아키텍처 환경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이제 그 조합된 형태로 컨테이너를 이제 런타임에 생성을 해내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NGC 이미지들처럼 이렇게 외부에 공개되는 최적화된 GPU 이미지들을 별도 이제 뭐 코딩이나 개발 작업 없이 거의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기술 혁신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스토리지 기반의 이제 유니버셜 앱스트랙션, 뭐
샌드박싱, 리저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스토리지 기반의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GPU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컨테이너의 볼륨이라는 형태로 스토리지들을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뭐 드랍박스와 같이 보통 그 사용자들 분이 더 친숙한 클라우드 폴더 형태로 재정의하고 이것들을 스토리지 프록시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파일 시스템들의 이제 가속 기능들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스토리지 벤더사들이 가진 여러 가지 뭐 전용 가속 API라든지 뭐 실시간 통계나 뭐 성능 측정 API 같은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토리지가 중요한 이유가 그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이런 모델 개발 내력들이 이렇게 누적이 될수록 처음 고객들이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하실 때는 GPU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를 싸게 잘 활용을 할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이제 그 일해왔던 어떤 연구 결과물들이라든지 데이터셋들도 보통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 특히 집중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블 샌드박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생태계가 처음 이제 초창기부터 그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백엔드 AI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뭐 CPU라든지 CPU 코어 개수라든지 뭐 메모리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분할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이 잘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잘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뭐 라이브러리나 시스템 콜 레벨에서 후킹을 함으로써 그런 보안 정책이나 자원 정책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리졸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컴포넌트인데 백엔드.ai를 망분리 환경과 같이 이제 고도 보안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연구자분들께서는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패키지들을 뭐 pip 인스톨, apt-get 인스톨 이런 걸로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도 내부에 미러링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제 서비스 컴포넌트입니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를 온프렘 환경에서 그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상용 클라우드들이 제공하는 API 자동화라든지 뭐 자원 관리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워크로드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나의 GPU를 여러 개로 잘게 쪼개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GPU를 묶어서 분산 병렬 처리에 활용하거나 리소스 그룹 같은 거를 통해서 권한이나 자원 제약 같은 것들을 관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제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GPU 클러스터를 이제 대략 한 3, 4년 전부터 많이들 구축을 하셨는데, 또 이제 새로운 세대의 GPU가 나오면은 기존의 클러스터의 이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의 이제 가상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론 워크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또 이제 연구용 워크로드와 그다음에 일반 개발자들을 위한 학습용 워크로드 이런 것들을 용도에 맞게 다시 재정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최신 세대의 GPU와 이전 세대의 GPU들을 지속적으로 높은 활용도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GPU 수명에 닿을 때까지 최대한의 가동률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고객분들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개발 로드맵을 이제 그 기존의 이력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로드맵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5년 8월에 처음 프로젝트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구글에서 아직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밑바닥부터 이제 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쯤에 저희가 이제 1.0 릴리즈를 하면서 오픈소스 공개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안정화라든지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1.4 릴리즈에서 처음으로 GPU를 이제 컨테이너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에 이제 베타 버전이 들어갔고, 클라우드 버전의 비공개 베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버전 번호를 연월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6개월 주기로 릴리즈하는 패턴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그것이 적용된 첫 번째 버전이 이제 19.09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19.09 버전에서는 저희가
특히 이제 그 큰 기업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 특히 뭐 연산 자원을 리소스 그룹으로 관리한다든지, 뭐 사용자나 사용자를 그룹화해서 관리한다든지, 싱글 사인온을 지원한다든지, 뭐 고가용성으로 매니저 같은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다중화해서 구축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03 릴리즈에 와서는 파이썬 3.8 기반으로 기본 플랫폼이 업데이트가 됐고, 특히 이제 딥러닝 MLOps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속 기능들과 플랫폼 통합 기능들 위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추가가 됐고, 뭐 리눅스 데스크탑 GUI 터널링을 지원한다든지, 또 DGX ABAC과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20.09 릴리즈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다 스케일러블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도록 멀티 컨테이너 세션을 통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세션으로 묶이고, 이걸 통해서 호러보드나 NNI와 같은 이제 다중 분산 처리를 하는 그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보다 원활하게 실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저희와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퓨어 스토리지와의 통합도 진행을 해서 플래시 스토리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백엔드.ai 상에서 MLOps를 위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뭐 파이썬 3.9 기반, SQL 알케미, AI 레디스 이런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들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다 대규모 클러스터 환경에서 안정화된 방식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 특히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께서 그 실제로 백엔드 AI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맞닥뜨리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러스터의 자원보다 실제 그 돌리고자 하는 잡의 자원 요구량이 더 많은 경우에 스케줄러에서 큐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앞에 큐의 앞쪽에 있는 작업이 계속 자원 할당을 못 받으면은 뒤에 실제로는 지금 자원 할당이 가능한 다른 작업들도 다 그 작업 때문에 밀려서 실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케줄러를 저희가 다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를 디텍션을 해서 뒤에 있는 작은 세션들이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조정해주는 그런 회피 기법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와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연산 노드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가 나간 릴리즈는 21.09 버전인데요. 여기서는 ARM64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향후 IoT나 엣지와 같은 환경,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HPC도 전용 가속 회로들이 탑재된 ARM 기반의 칩들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런 아키텍처 지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RDMA와 같이 이제 굉장히 고속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스토리지 접근이라든지 혹은 GPU 간의 분산 처리를 가속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백엔드 AI 상에서 사용자분께서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원을 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네뎁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지 지원이 또 개선이 됐고, 추론 워크로드를 위한 여러 가지 앱 스트리밍 최적화 기술이라든지,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많이 요구하셨던 실시간 통계 대시보드 기능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내년 초 릴리즈 버전에서는 스토리지 프락시에 이제 파일 브라우저로 통합해서 스토리지 프락시가 좀 더 편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이고,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컴포넌트라든지 동적으로 세션의 자원을 제할당하거나 멀티 컨테이너 세션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세션을 띄운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저희가 그 이후에는 클라우드 백엔드 AI의 정식 공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느냐에 집중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추론 워크로드를 실제 서비스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챌린지들을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또 IoT나 엣지 같은 장치 환경을 지원을 하고, 이런 추론 서비스와 이제 통합을 통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인퍼런스를 통합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나 혹은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을 저희 클라우드에 붙여서 쓰실 수 있는 월드 콘솔 기능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의 이제 백엔드 AI 플랫폼을 제가 개발해 오면서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기술적인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분들께 어떤 가치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저희의 개발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사내 전사적으로 코드 오브 컨덕트를 지정을 해서 뭐 포괄적 차별 금지 원칙과 자율성 존중 원칙을 기본으로 그 이제 팀 문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반복적이고 또 이제 사람이 하기 귀찮은 종류의 일들을 줄여서 더 중요한 정말 코드를 잘 짜고 제품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암묵적인 것보다 낫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록과 공유를 꼭 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떠드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원격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뭐 메신저나 채팅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자기가 삽질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공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스로 먼저 내가 지금 이런 삽질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수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삽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개발자들이라고 하시면 이 삽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은 진짜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정말 어떤 실수로 삽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또 삽질을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삽질을 한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나의 이제 실수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은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 문화를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픈 소스에서 활용하는 방식의 코드 리뷰나 뭐 CI/CD 파이프라인 구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레벨업에서 사실은 그 상당 규모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의 이제 신입으로 입사하신 개발자는 모두 인턴 프로그램을 거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이나 이제 신입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보통 백엔드 부트캠프라고 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 경험이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 그런 자료들도 제공해 드리고 뭐 토익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이 과정이 보통 뭐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보딩 과정에서는 Good First Issue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코드 전체를 다 알지 않아도 어떤 해당 부분의 모듈만 보면은 비교적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슈들을 이제 신입분들께 할당을 해드리고요. 또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 베이스 세미나라는 거를 통해서 이 백엔드 AI의 이제 뭐 다양한 수십 개 이상의 컴포넌트들을 전반적으로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OKR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향후 이제 집중해서 하고 싶은 이슈들을 선택하고 이런 거를 이제 주간 미팅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창업자들 자체가 오픈소스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고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존에 굉장히 많이 그 기여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님만 해도 뭐 텐서플로우의 MLGD 활동을 한다든지 구글 I/O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저 같은 경우도 파이썬 컨퍼런스에서 뭐 7년 연속으로 계속 관련된 주제를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국내 오픈소스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도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를 하면은 그럼 뭐가 좋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의 이제 개발팀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회사 일을 했는데 나의 기터 프로필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기여를 했다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신입분들이나 주니어분들이 커리어를 앞으로 쌓아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회사 안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게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취미로 하는 오픈소스가 회사 일의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에 또 저희도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직접 뜯어보고 고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건 알지만 또 그런 거를 이제 그 일정이라든지 고객 딜리버리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 우회해서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도 오픈소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정말 이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실시간으로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빡센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 연구 요원 전직도 이제 가능해졌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레드불업의 개발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첫 번째 레벨업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